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중위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수급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은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수급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수급자들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 이제 교육급여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분들이 받으시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독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은 연세가 너무 많아서 어떤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전셋집에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르신이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시지만 전세가 10억이 넘어가는 집일 수도 있잖아요. 또 이분이 전세에 사시지만 지금 집만 전세이지 자기 집이 몇 채씩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제가 아는 분은 그 어떤 어르신 가정에 갔는데 굉장히 허름하고 어르신 생활도 너무 이제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 좀 수급자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어르신께서 우리 집이 좀 비싸서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집이 이제 강원도 정선에 있었는데 거기가 좀 강원랜드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었던 집인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매매가가 수억을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 어르신은 그 집을 팔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서 사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어르신이 뭐 집은 전세이지만 벤츠나 뭐 아우디를 몰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급자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겠죠. 꼭 그 외제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수급자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액에 곱하기 뭐 1%에서 6% 사이를 곱해서 저희가 재산 환산액을 나오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를 곱해요. 그래서 재산 환산액이 굉장히 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어르신이 전세 6천만 원 집에 살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서울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전세 보증 6천만 원에다가 기본 재산액 그 서울에 사는 대도시에 사는 기본 재산의 5,400만 원을 빼요. 그럼 600만 원이 남죠. 여기다가 1.04%를 곱하면 소득 인정액이 매월 6만 원 가량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있으면 이 계산식으로 계산할 때 재산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이 자동차마다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10년 탄 EF 소나타가 246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소득이 246만 원이라는 거 보는 거죠.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꼭 수급자가 되려면 차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자동차가 있어도 괜찮은 경우는 뭐 집에 중증 장애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차가 생계 수단이라든지 이래야 하는데 이럴 때도 차종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또 어르신 아들이 대기업 임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어르신께서 수급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수급자 여부를 정할 때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 사례에서는 뭐 어르신의 그런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 뭐 지금 집은 임차를 하고 있는지 자가인지 뭐 이 정도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전반적인 재산 상황, 또 뭐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은 무엇이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또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좀 꼼꼼하다, 깐깐하다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계산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좀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예요. 자기가 수급자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복지제도 정보나 복지 서비스를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위쪽 제일 왼쪽 탭에 있는 복지 서비스 탭을 클릭하시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 여기에 계산해 보기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계산을 할 수 있게 나와요.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는 클릭하면 파란색 글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가구원의 범위를 클릭해 보면 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에 따라 쭉 제 사용자의 상황을 적어요. 가구원 수부터 거주지 뭐 이렇게 쭉 적고요. 그 다음 매월 들어오는 소득도 알아야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자기가 사업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나라에서 주는 정기적인 공적 이전소득, 뭐 친척이나 후원자가 주는 정기적인 사적 이전 소득, 그리고 뭐 부모님이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이 주는 부양비 등이 있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매월 수입이 많다고 해도 매달 들어가는 입원비가 많으면 많이 벌어도 많이 번 게 아니죠. 그래서 월 평균 의료비나 뭐 재활 보조금, 연금, 보험료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재산이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값이나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이나 건물, 시설물은 얼마인지, 뭐 그걸 전세나 월세로 줬다면 그것의 임차 보증금은 얼마인지,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토지값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다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부양 의무자 여부,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야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요. 이렇게 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것도 알 수 있고요.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이 지금 근로가 힘들어서 일을 못하고 있고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 6천만 원이 있고 부양 의무자는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소득 인정액이 36만 원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서 중위소득 21%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로 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왜 소득 인정액이 36만 원이 나올까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된 금액을 더한 거예요. 그런데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내용하고 근로소득공제도 빼게끔 되어 있어요. 이분의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 지금 30만 원이죠. 그러면 재산 소득 환산된 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일반 재산은 전세보금 6천만 원, 그리고 기본 재산은 대도시에 사니까 5,400만 원이죠. 그러면 전세보조금 6천만 원 빼기 기본 재산의 5,400만 원 곱하기 1.04% 하면은 한 6만 원가량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아까 소득 30만 원 플러스 지금 재산 환산액 6만 원 더해서 36만 원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금액이 51만 2,102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51만 원가량 되는데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36만 원이니 어르신은 51만 원 빼기 36만 원 해서 생계급여로 1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이었다 하면은 어르신은 생계급여는 못 받고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겠죠.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어르신께서 교육 대상이 아니니 현실적으로 받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지로 사이트가 유용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